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부터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투자의 맛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물 시간이죠. 선재 위원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매일 방송에 앞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매일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요즘에는 어떤 옷에 좀 눈독을 들이고 계세요? 사실 그게 어떤 옷을 입냐기보다요. 이제 뭐 일을 보다가 생방송을 와서 또 저희는 바로 또 가서 매매도 하고 또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움직여서 또 다시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쵸? 저녁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나들이 오듯이 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제약 때문에 가끔 이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옷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멋쟁이시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이제 매일 이렇게 나들이 오는 느낌으로 방송을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가을을 타서 그런가 봐요. 우리 가을을 타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방송 알차게 진행해 볼 텐데요. 선재 위원님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무료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인사도 나눴으니까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 각 정부가 강력한 재정 정책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제2공포, 즉 일본화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전운이 거치는 걸까요? 코스피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2090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P 500 지수가 어느덧 사상 최고에 근접했습니다.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 예상치를 100만에서 7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 예상치를 낮춰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오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일본화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하면은 잃어버린 20년 이야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위원님. 네네. 일본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미국과 유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진짜로 있는 걸까요? 일본처럼 미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네. 뭐 저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잖아요. 뭐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차트를 배팅할 때도 매수가 뭐 계속적으로 갈 수 없듯이 네. 그다음에 뭐 계속 음식을 먹을 수가 없듯이 어느 정도 아침을 먹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점심을 먹고 소화를 하고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계속 돈은 풀리기 마련이고요. 어차피 뭐 은행이라는 구조가 있다 할 때 이 자본 사회에서는 돈을 1,000원 빌렸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데 그 1,000원에 대한 이자는 허무에 대한 상태란 말이죠. 그걸 갚으려면 또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돈은 부양책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증가 그다음에 그거에 충동적인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경기를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부양을 해왔다가 또 테이퍼링 이후에 또다시 부양을 한다는 거는 지금 계속 주었던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해왔던 거 어느 정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굉장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어느 큰 침체나 아니면 위기가 한번 와야지 또 다시 재정립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활시를 당기는 효과라서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저기 제목에도 보면 뭐 아래 공포보다 무서운 제2공포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공부할 때 뭐 RD 제2공포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침체,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제2라는 건 이제 완전히 그 루즈한 상태로 이제 뭐랄까 취업도 안 되고 아예 네.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의지를 다 꺾어놔 버리는 그런 공포들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작은 파동으로 작은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이나 정책적인 거는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던 걸 계속 뒤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이거는 뭐 그렇죠. 어떤 회사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거 국가에 대한 정책이나 구조도 전반적인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든 작든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죠. 우리 세대에서 안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세대에서 그걸 이겨내고 억지로 부양을 해서 끌고 나가더라도 그거는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위험에 도사리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수익을 끌고 가서 어느 정도 눌림이 생길 걸 우려하는 것처럼 계속 그 우려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잘 가는 주식도 한 번에 쭉 가서 절대로 이제 넘어지지 않는 주식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주식이 잘 가는 것처럼 마치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 같은 경우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그렇죠. 네. 뭐 매수를 쭉 해서 끌고 가더라도 그 어느 정도 수익이 차익이 나와야지 새로운 매수에 대한 그렇죠. 힘이나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처럼 이 경기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5%, 10%, 15%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보면 똑같죠. 주식도 뭐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면 100%가 수익이 나는 거지만 거기서 또 1,000원 오르면 그게 100% 수익이 아닌 것처럼 계속 그게 루즈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 심리와 그다음에 그 비중에 대한 것 때문에 경기 활성화도 늦어진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의 눌림도 사람들은 용납하기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가 더 오히려 더 시장 경제에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것이냐 아니냐 제발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 시장 침체에 대한 걱정거리는 늘 안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꼭 상수로 생각을 해주셔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 봐요. 미중 무역 전쟁이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빠르면 12월이면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타결되면 중국에게 물렸던 관세를 좀 물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희망의 불씨를 또 이제 심어주고 있는데 네. 뭐 이제는 속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오늘 좋았으니까요. 네. 다 상승을 했으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이제 코스피의 상승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우선 뭐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네.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은 다들 뭐 가정이긴 하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30 지수 안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우리가 가능성은 2600 지수, 그러니까 2260 지수까지의, 그러니까 2270 지수 근처를 가는 거 이제 기대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추세선을 넘어가냐 마냐죠. 추세선은 믿든 안 믿든 본인이 기법으로 활용하든 안 하든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으면 이걸 신경 안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시장에서도 이 구간들을 안착을 해서 2100 지수가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다들 조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시황들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이제 뭐 하루 이틀 그다음에 1, 2주 안에 이게 넘어가냐 마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 다음이나 혹은 여기서 밀리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시황이나 그런 게 나오기 좋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선 뭐 이렇습니다. 아래 저가에서 우리가 배팅을 쭉 들어갔었죠. 들어갔는데 항상 중요한 건 시기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받쳐냈단 말이죠. 받쳐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 여기서 혼조세 띄는 거는 가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띄었고 그렇다면 이 차트들이 고점을 돌파 모델으로 전반적으로 이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2300을 체크하는 구간까지 시도를 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이요. 2300 지수요. 네.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2270 지수 정도 네.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약간 보정은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정도 그림들 우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30 지수 지지력들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매수 배팅에 눌림에 그다음에 지지력에 다시 고점 높이는 애들 그다음에 선물 지수로는 한 이 정도만 제가 우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월물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2100 지수로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힘을 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우선은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싸우더라도 우선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눌림 배팅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구간들에서 홀딩하는 전략들이 아직은 유리하고요. 저는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면 굉장히 뭐 단순히 이 추세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추세 저항, 그 다음에 아래 지지력들, 그 다음에 이 보합 구간을 벗어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혼조세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또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파동이 더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 지지력까지 또 확인을 계속하는 그림이 생긴다. 그건 어차피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긍정적인 효과 작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미국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골드 선호 심리도 여기서 뭐 크게 두드러지게 세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이 평이하게 저가 되돌림, 우리 지수는 저가에서 되돌림 지수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뭐 뚜렷하게 이슈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는 입장이고요. 단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지수들 지지력까지를 받쳐줘야 되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아래 혼조세들, 아래 하단부들 잘 지켜주는지를 보시고요. 뭐 이 구간에서 돌파를 세게 쫓아가기는 좀 무리수라고는 봅니다. 우선은 눌림 구조고 그 다음에 이슈들이 동반하면서 얘네들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치다가도 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신규로 쫓아가는 건 좀 부담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것도 이거죠. 코스피 1% 넘게 와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거다. 그때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2100 지수 지지력부터 오차를 좀 두시고 제 신규 물량들을 다시 투입해서 2260 지수까지 그래서 70 지수 저항까지를 좀 더 보시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말 2100선 안착할 수 있느냐라는 거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2100선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에 좀 집중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가 약간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항상 최고점 올라왔다가 안착 못하고 그 근접 했을 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S&P 500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뭐 이렇습니다. 뭐 매매는 이제 뭐 어제 이거는 구간들이죠. 2990 지수, 그 다음에 3000 지수, 그 다음에 이 위에 자리들.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는 한 번 정도만 잡고 거의 저희가 매도만 쳤었습니다. 사실 네. 어제도 이제 얘네들 고가에서 이 구간까지 딱 매도를 봤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재매도에 마무리를 하고 매수로 돌려서 어제 짧게 매도만 치고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보합권 매매 전략만 들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뭐 보합은 뛰고 있으나 이제 뭐 이래요.
S&P는 3천 지수 중요하고 나스닥은 8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까지는 이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싸우는 구간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 구간들은 지지된 구간이죠. 아직 채널에 대한 혼조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심을 저항을 막고 싸울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뭡니까? 이해되시죠? 시청자분도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혼조세에 매도를 쳐서 쭉 빠졌는데 저가를 더 못 낮추기 시작하니까 다시 여기서 출렁거리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렇습니다. 안착해서 날아갈 걸 가정 두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인 드린 것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 쳐도 많이 안 빠진다. 그러면 매도를 이때처럼 깊게 보진 못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합 혼조세 뛸 거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신고가 제약들 있으면 치고 없으면 제가 생방송 끝나고 왔을 때 같이 매매하신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구조에서는 아직 굉장히 좀 혼조세죠. 근데 얘네들이 이러면 신고가를 건드릴 수는 있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신고가를 건드린다는 게 신고가를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신고가를 건드리느냐 안착하느냐입니다. 어차피 큰 그림은 안착하거나 건드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인 구조를 봐서는 오차든 뭐든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지 그날 저항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저항권에서 눌린 구조 위주로 매도 시행을 한다. 그리고 제가 그 회원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돌파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왜? 매수는 한 번 빠지기 시작해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계속 출렁거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할 상황이 자주 올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추세 일봉상에서의 이런 추세들, 30분 분봉상에서의 이런 고점을 뛰어넘어가는 거 절대 여러분들한테 배팅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관망하는 입장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전략은 여러분들이 상단부 제약에서나 좀 보는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최고가 근접에서 넘어설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고가 자체를 넘어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꼬리나 오차 정도로 건드릴 수는 있다. 그래서 상방부 제약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며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반대로 보자면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S&P 500 봐주시면서 이제 최고점을 건드리느냐 혹은 거기에 안착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따가 실시간 리딩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이제 워낙에 차트를 보면서 그 신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여부라고 하셨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슈죠. 오일과 관련된 이슈가 떴는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 가격은 조금 오르는 모양새를 보일까요, 위원님?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오른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크루드 오일이 지금 55달러 제약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죠.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아래를 더 급락을 하게 된다면 50달러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셰일가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이유는 별로 없죠.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저항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선은 뭐 80달러를 안착을 해서 날아가긴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26달러, 그러니까 개포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6달러에서 우리가 목표 쪽으로 뭐 서울 경제를 계속적으로 해서 한 2017년부터 저희가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목표는 80달러였고요. 그다음에 80달러 안착은 힘든 상태에서 월물이 바뀌면서 오차가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76달러로 보이는 이 고점을 찍었을 상태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부합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단가에서는 뭐 40달러 아래로 내면 셰일가스 오일을 굳이 생산을 많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상치 100만 달러에서 7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그냥 뭐 시장의 흐름 판단에서 지금 고가를 행진했던 물량들을 약간 소진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셰일가스가 올라갈 거냐. 만약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셰일 오일 가스가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에 대신 오일이 올라갈 거다. 네. 저 30만 배럴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이 다시 55달러를 정착하기 시작하면 실 오일은 또 물량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다시 급락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70달러를 안착할 수 있냐. 저 이슈 가지고 이걸 안착할 수 있냐. 그러면 안착하기는 어렵다 보는 거겠죠. 그러면 셰일 오일하고 별개로 얘네들은 기술적인 시황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 증가 예상치를 줄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일이 영향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따 리딩하겠지만 어제도 모든 변곡들 한 5개 변곡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53달러 지지력들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애의 지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저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흐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고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아마 도움을 주는 여건은 될 수 있으나 저거는 장단기의 이슈들이 다른 것처럼 저 30만 배럴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오일이 갈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1000틱 이상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고가에서. 그것보다 굉장히 작은 이슈이기 때문에 저 30만 배럴 때문에 얘네들 가격 변동에 대한 걸 크게 좌지우지할 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일 리딩 시작에 앞서서 이제 이슈를 잡아드리는 건 이런 이슈들을 놓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리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위원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에 앞설 텐데 이제 위원님께 리딩하면서 변곡점을 아까 5개 점을 다 잡아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선물 지수에서도 선물을 볼 때도 변곡점을 좀 잡아내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 요즘 전문가들은 많이들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전문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 방 출신들이 많으시죠. 네.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실전 매매 우승하고 싹쓸이는 저와 저희 방 출신 전문가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실제적으로 그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이나 저항을 잡고 하는 거고요. 그게 단순 저항이냐 변곡이냐를 입지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 저항인 것 같으면 적당한 구조의 수익을 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변곡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저항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개인 회원분들도 3달, 6달 이상 수익을 꾸준히 내신 분들 원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네네. 실제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찾는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 대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잡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내서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잡아내기만 저희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건 잡아서 목표가까지 찍는 걸 다 보고 거기서 돌려서 다시 변곡을 만들어낸 것까지 보고 그걸 하는 거 이제 자랑하는 거지. 단순 저항 잡아내는 건 일반 개인들도 어느 정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실제 변곡인지 단순 저항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확실한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확률을 따지고 그걸 유지해서 먹을 건지 100틱 먹을 건지 50틱 먹을 건지 약수익하고 빠져나올 건지 결정하고 대응하는 그 방법론의 차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먹는 게 중요하고 그걸 찾는 팁들은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교육도 시켜드리고 계속적으로 선 긋는 거 물론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많이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구조의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곡을 귀신같이 잡아내시는 이 매매 트레이딩 팁까지 제가 여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리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간밤에 0.91% 오르면서 8,162.99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나스닥은 8,000 지수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는 모양새인데 어디를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제가 리딩 사인 드린 거 숫자들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얘네들 옮겨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얘네들 저희가 했던 게 이거죠. 매수를 쭉 올려놨다가 위에서 매도 치고 그다음에 여기 최고점에서 다시 재매도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새벽에 빼먹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서울경제 제가 생방송 하고 갔을 때
그때 아마 그 새벽녘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얘네들 저가에서 이제 매수로 돌리고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에서 이걸 봤는데 왜 얘네들을 아직은 좀 관망하고 신고가나 아니면 저가에서 치고 단가 맞추는 싸움을 하라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얘가 매도라고 그러면 우선은 이 구간들 저항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분석을 해서 이 자리 치면 급락을 줄 수 있는 자리다 해서 했는데 이 자리를 다시 끼어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죠. 자,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냈다고 얘네들이 인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7,940 지수 뭐 정확하게 제가 사인해서 해놓은 게 7,935 지수 정도 되겠네요. 자, 이 구간들 오늘 지지력들 아직 못 깨고 또 상승해서 배팅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무조건 맞고 싸운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보합권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할 수 있냐 없냐죠. 근데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들을 오늘 막아낼 거냐죠. 자, 곧 1시간 있으면 이제 미장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얘네들 추세장을 막아내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8천 지수 찍냐 못 찍냐. 자,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8천 지수를 넘어가서 리테스팅 하는 애들을 빼올 거냐, 8천 지수를 맞고 싸울 거냐, 아니면 7,930 지수, 7,930 지수를 지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심 7,962 지수를 지지하고 매수 쪽으로 계속 배팅을 할 거냐죠. 어차피 단기 저항은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 중심 구조에서 아래 하단부를 더 빼지 못하고 있는 구조죠. 자, 정확히 보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채널에 대한 가정을 둬보자고요. 매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 이쁘죠? 거의 네. 뭐 차트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미대생들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너무 이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지금 지지하고 싸우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그러면 하단부들 채널, 그래서 상단부가 8천 지수까지 아직 열려 있죠. 자, 매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서 미장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치면 걔네들 상단부 제약에서 단타로 돌리는 것만 봅니다. 돌리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런 구조에서는 저가를 낮추더라도 저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 없다면 얘네들은 잘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고 우선은 얘네들, 그래서 유럽장에 제가 위아래 보합만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보합에서 아래 하단부를 쳤더라도 지금 매수 상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맞고 때리는 것보다는 고점을 막힌다면 걔네들 빠진 이후에 배팅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되돌림을 보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추세로 보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이 구간들을 치면서 힘이 돌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잠깐 되돌림 보기 위해서 어제는 매도를 짧게 목표가를 정확하게 배팅을 드린 거다. 단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선 보합 혼조세 뛸 건데 리딩 끝나고 와서 얘네들 오늘 정착을 못 하겠다면 그때 되돌림을 짤막하게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단부 제약이 있다는 거에만 좀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고가를 무작위로 계속 돌리기는 좀 어렵겠죠. 이슈하고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장에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그다음에 차익을 낼 때 특히 가장 보수적으로 할 거면 이게 가장 좋죠. 8천 지수를 넘어간 다음에 8천 지수까지 되돌림 1차를 보고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과 그다음 8천 지수 계속 테스트하다가 미장에서의 급락이 시작되는 거 반등 매도를 쳐서 깨는 걸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00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상승을 하면 무조건 매수 포지션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상단부 제약에 대해서 꼭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매수냐 매도 포지션냐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이 다를 테니까요. 1시간 뒤에 있을 미장이 개장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흐름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이슈를 다루면서 살짝 보긴 했는데 S&P 500도 이제 실시간 리딩 안 해볼 수 없겠죠, 위원님? 네네.
뭐 그렇습니다. 뭐 차트 같이 보시죠. 네. 방금 이제 나스닥하고 연동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단부 제약에 하단부,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S&P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미대생이 그린 것처럼 차트가 예쁘다면 S&P 500도 같을까요? 이쁜데 지금 그 움직임이 좀 달라서 전반적인 그림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저항을 갖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다른 저항을 갖고 있고 그렇고요. 자, 우선은 S&P도 상단부 제약을 똑같이 갖고 있겠죠. 한번 밀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이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수익을 낸다면 얘네들은 맞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3000지수 중심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다고 가정을 둘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3000지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3000지수에 배팅이 들어간 거죠. 3020지수 오늘 저항권들 추세 저항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겠죠. 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매수 배팅 추격하지 않습니다. 매수는 추격하지 않고 이제 신고가에서 계속 돌리는 매매만 저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추세들이 좀 더 깨진다 그런 배팅 들어가고 이런 저항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잠깐 돌리고 뭐 한 3, 40만 원, 2, 30만 원 뭐 이렇게만 먹는 거죠. 우선 상단부 제약이 3020 지수에 있기 때문에 우선 3020 지수부터 3000 지수 방향성을 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매수 배팅한 힘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치더라도 급락으로 시원하게 빠지기가 어렵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과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 저항, 그다음에 큰 추세 저항들 같이 모여있는 구간들, 그래서 3000지수부터 3020지수 보합권 매매 전략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단타는 이따 올라오는 걸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으나 3020지수 단기 짧은 단타 매도부터 시작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적인 매매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뭐 좀 안전하게 하시겠다면 3020 지수를 건드리고 나서 추세가 꺾이는 걸 틱에서 돌리는 걸 보시고 그냥 다시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조세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세더라도 이런 뭐 3020을 열고 보더라도 이런 구조에서 바로 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뚫어서 아래 하단부 3010 지수를 지지하는 그림 보일 때 추가적인 그림들 보시고 뭐 걔네들 열고 위에서 매도를 친다 해서 여기서 또 끌고 갈 수는 아닌 거니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혼조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장이 한번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렸다면 그 미장에서는 미국 애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적인 혼조세들 예상하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000지수부터 3020지수까지 혼조세 예상하고 보시고 미장 전까지는 3000 지금 자리도 있죠. 3010지수 초반부터 그다음에 3007지수까지 지속적인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용한 부합장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아까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합권 매매 전략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3000에서 3200 지수까지 좀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인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골드 같은 경우는 간밤에 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0.48% 떨어지면서 1487달러에 거래됐다고 12월물에 대해서 종가 기준 1487달러 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계속 좀 보합권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골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 뭐 저희 방 분들 잘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래 구간 매수, 그다음에 눌림 매수 1492 지수 청산드렸고 1492 지수부터 매도 드렸죠. 뭐 정확하게 그림들을 분석한 대로 이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흐름들은 미장 전까지 얘네들 보합을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상처럼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윗구간 오차는 한 다음에 건드리면 95지수까지 열릴 수는 있습니다. 뭐 좀 너프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좀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보합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윗구간들은 무너졌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서 배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추세 상단부는 더 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 매수는 여기서 끝낸다. 그리고 매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하권 메인 혼조세 그다음에 오차 구간들 갖고 있기 때문에 1486 지수 정확하게 86.5 지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487 지수 지지력들 있고 1492 지수 매물대 그다음에 1495 지수 1495 지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도는 1495 지수를 보시고요. 이미 오늘 메인 그림들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혼조세 저항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로 추격하기 좀 부담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지력들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돌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분명히 저희가 매도에 얘네들 깨는 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꺾이기 시작한 매도다. 그리고 얘 빠져도 매도다. 그래서 매도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매수 드렸고 다시 매도까지 얘네들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분석한 대로 움직였다면 시장도 전반적으로 우리 관점하고 비슷할 거다. 그래서 부하권에서 혼조세를 띈 다음에 다른 종목들 지수나 달러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얘네들도 요지부동할 거다. 한마디로 골드는 약간 지금 비인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혼조세를 길게 띄는 이유는 목요일날 지수 매도에 골드 매도 같이 떨어진 거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로를 쫓아가다가 혼조세를 또 갑자기 들고요. 그래서 골드는 지금 안전자산에도 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대체 현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혼조세를 여전히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방향을 띄지 않으면 여전히 혼조세를 그대로 띄고 있고요. 이 앞전 그림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변곡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우리 관점이 아직까지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옛말이군요. 이제 완전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불안전자산인지도 좀 끼지 못하는 모양새가. 그게 좀, 이겁니다. 네. 안전자산은 맞으나 네. 지금 시장이 위험자산을 회피해야 될 그렇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골드를 또 추가적으로 배팅하기도 그렇고요. 지수가 빠질 위험도가 있는데 골드를 다 그렇죠.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이란 거는 그대로 있으나 안전자산에 대체하는 인지도로 지금 추가적인 배팅을 할 만한 가치들이 없는 매력이 종목이다. 없다. 네. 그래서 비인기 종목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이었던 금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골드 다음은요. 오일을 한번 볼 텐데 물론 아까 이슈와 함께 조금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크루드 오일은 워낙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네. 이게 위아래 한두 번 치면 이제 좀 관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항상 괴로워요. 계속 손대야 될 구조가 되니까. 네.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어제였나요? 60. 예, 여기까지 매수를 열었다가 빠지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구조라서 계속 얘를 추가적으로 배팅해도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채널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봐볼까요? 그림들이 있는지. 저희가 움직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패턴으로 싸우고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상단부 이 구간에 이제 저항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54달러 안착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0대를 지지하면서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아직은 내일 지표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 얘를 넘어갈 수 있냐 없냐의 배팅이죠. 우리는 어차피 저가에서 매수를 배팅을 쭉 해서 끌고 왔었는데 그 다음에 저도 여기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몰라서 얘네들이 이자를 잡아놓은 상태로 그냥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오버슈팅이 아니라 봐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타이밍 때문에 얘네들 54달러 안착 여부를 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54달러 4.05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합을 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채널에서 이제 중심 구조를 넘어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들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장에서의 추가적인 배팅을 볼 거냐를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볼 거면 눌림들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눌리기 시작을 하면 얘네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부하권으로 들어서는 그림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위에서 60까지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치고, 그 다음에 윗자리 54달러 재매도, 아래서도 또 매수했겠죠.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저가 또 매수.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뭐 다 잡아난 상태에서 53.60 위를 치고 있다. 하지만 걔네들은 아직은 오버슈팅 자리다. 그리고 상단부 제약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틱씩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국장에서의 추가적인 배팅이 나와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 애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매도를 치고 매수를 잡고 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매도를 치고 매수를 잡고 끝냈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자를 유지하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 구간에서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지하는 배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나 아시아 유럽장부터 계속 얘네들이 유럽장부터 지금 미장 초반까지 계속 배팅이 들어갔죠. 근데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 전반적으로 아직 한 계약을 유지하고 뭐 이제 좀 무서우니까 한 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뭐 이제 혼조세를 뛰기 때문에 53달러를 못 지키면 얘네들 50.50까지 매도로 빠질 수 있는 그림인데 전반적으로 그 그림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게임을 했었고요. 저가 매수에 다시 눌림 매수를 계속 배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혼조세 부합 구간을 보시라.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아래 구간을 깨게 되면 50달러를 깨게 되면 40달러 진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7년도 15년부터 해서 40달러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봐요. 크루드 오일 때문에 증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역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50달러 지키려면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은 우선은 전반적인 흐름들 채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배팅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걸 대의로 나눠서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구획에서 병고를 잡아가면서 계속 목표가 설정해서 저희는 싸우고 있는 도중인데 가정은 최소한 중심보합이라도 뛰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넘어가는 걸 해서 위에는 못 보더라도 우선 이 정도의 구조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패턴이 된다면 미장에서 눌린 걸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우선 지지력이 있고 그다음에 눌린다면 53.40대들 지지력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우선은 최소한 53.40대까지 좀 눌림목이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신규로 싸우는 게 좋겠다. 물론 걔네들이 이제 추세를 약간 낮추는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를 지킨 애들로 배팅 들어갈 거면 본인이 배팅해서 얘를 넘어가는 걸 봐야 됩니다. 54달러를. 근데 그것보다는 눌림에서의 되돌림 한 50개 여분이 있기 때문에 25개 1차, 2차 잡고 배팅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들, 지지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중심, 상공대가 지금 중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단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배팅이 들어갔던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저희도 여인들 저가 배팅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배팅 들어가고 마지노선을 지키는 40대 중심 근처에서 배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돌파하는 거는 미장에서의 54달러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를 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아주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장에서 슈팅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컸던 유로 FX 이어서 볼 텐데요.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유럽장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유로 FX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유로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죠. 눌린 다음에 매수로 쭉 갈 거다. 우선은 네. 목표는 1.13000대 보고 있습니다. 롱포에 대한 매수.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저희가 매도 눌림을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가 매수 잡았고요. 그 다음에 1.14000까지 매수했고 1.1100 저가 다시 매수를 했고요. 매수 청산, 재매수 청산,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 단타,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어제부터는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매수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매도 친다고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도에 매수를 드렸는데 매도가 좀 돌아와가지고 매수가 안 잡혀서 반등을 주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에서 매도가 좀 세죠, 여러분들. 그럼 중요한 거는 진짜 1.11700, 그 다음에 1.11770,
뭐 이런 구조에서 지지를 받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마 제 기억에는 얘네들 지금 구조 자리들 매수 배팅을 한번 해보라고 드리고 왔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더 친 자리가 있어서 1.117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확인 좀 해봐야 되겠지만 원체 많이 배팅하니까 좀 숫자 헷갈리네요. 자, 이 구조에서 이 구간들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들 있고 그 다음에 오버 자리나 아래 자리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구간들 오늘 지지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간들은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들이 이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리부터 이 아래 자리들을 하단부까지 지지력을 받치고 얘네들을 보합 혼조세 띄고 다시 매수로 갈 수 있냐입니다. 어차피 롱포에 대한 매수는 1.13000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한 달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어제부터 눌렸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2, 3일 계속적으로 눌린 구조를 좀 봐줘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네들 무섭다 그러면 좀 이따가 미장에서부터 다시 돌리기 시작한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조에서는 매도 추격하지 마시라. 그래서 1.11700 아래부터는 매도 추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구조들 지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안착을 해서 넘어가려면 1.12000 이 윗자리를 다시 넘어가줘야지 배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보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조 내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요. 좀 여러분들은 신규로 하실 거면 늦은 감이 있겠지만 우선은 추가적인 롱포에 대한 매수 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죠. 추가적인 매수를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롱포에 대한 거는 눌림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시라. 한마디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 계속 빠지고 있죠. 달러 95.60대까지 매도 본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유로 매수 배팅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뭐 지금 한 절반 이상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지속적인 매수 대응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로는 정말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코스피와 더불어서 국내 선물도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국내 선물 짧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님? 네, 한번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오늘 코스피 200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여기 차트에 저희가 설명해 놓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매도로 빠지고 올라오든 바로 내려가든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서 이렇게 본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씩 다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저희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위에 오차가 제가 분석한 거에서 위에가 오차가 생기면 아래 그만큼 오차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혼조세에서 뛰고 있는데 우선 박스 보합을 그대로 뛰고 있었죠. 뭐 이때 분석할 때가 뭐 9월 중순경이니까 한 달 동안 저희가 본 대로 돼 있고 우선은 얘네들 상단부 제약들 시도하는지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281, 284까지를 좀 더 열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차에 대한 걸 제가 새롭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 종합지수가 추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추세 저항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 273 다시 눌림에 배팅이 들어가서 279, 80 지수. 그래서 280 지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종합지수 안착하듯이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저항권에 왔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시도하러 온 거라고 보고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종합지수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느리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적극성을 띄질 필요는 없으나 얘네들은 아무래도 지지력에서 계속적인 배팅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바로 갭으로 뛰지 않거나 눌림들이 없다면 277 지수 지지력을 한번 보시고요. 특히 야간 선물, 야간장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278.15죠. 그래서 이미 이 구간들 뭐 벌써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 열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들이 없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면 어제, 오늘 한마디로 내일 되면 오늘이죠. 오늘에 대한 고가, 종가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배팅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힘이 약하다 그러면 277수 지지력의 단기 매수를 보시고 걔네들이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좀 더 눌린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277지수 지지력들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실시간 리딩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4시간 열려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이런 실시간 리딩들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선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